안녕하세요. 건강한 의사 염창섭 원장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수면 장애와 수면 장애의 제일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이제 날씨도 덥고 이제 이러기 때문에 아마 수면에 되게 큰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너무 답답하고 덥고 이래서 환기도 잘 못 시키고요. 수면 장애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충분한 수면을 취함에도 불구하고 낮에 각성을 했었을 때 그 각성이 잘 유지되지 못한 이런 상태를 우리가 수면 장애라고 하겠죠. 그러면 병적으로 사실 이제 수면 장애라고 하는 것들은 몇 가지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이 수면 장애의 분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수면 장애 우리가 가장 흔히 알고 있는 질환은 불면증입니다. 불면증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크게 우리가 불면증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하기도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입면 장애. 잘 때 잠을 잘 못 잔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수면 유지 장애. 수면을 이제 오랫동안 유지하는 게 힘들어서 중간에 자꾸만 깨거나 이런 형태가 나타나는 거겠죠. 세 번째는 조조각성. 아침에 너무 일찍 깨서 수면 시간을 너무 일찍 깨가지고 그걸 잘 유지 못하는 경우를 이제 우리가 세 가지의 불면증으로 분류를 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지만 어떤 환자들은 또 이게 기면증이라는 표현을 쓰죠. 수면 과다증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잠을 7시간 이상 잠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또는 낮에 너무 피곤해가지고 계속 이제 피곤해하거나 졸려하는 현상을 우리가 이제 기면증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세 번째로 저희가 볼 수 있는 질환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지불안증후군이라는 수면장애 질환이 있습니다. 하지불안증후군은 말 그대로 잠을 자거나 밤에 다리가 불안하고 아파서 땡기고 저려서 잠을 잘 못 자는 현상입니다. 특히 양쪽 종아리 쪽에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 있고요. 40대 중반의 여성분들한테 많이 나타나긴 하는데 요즘에는 좀 더 어린 친구들한테 7살 밑에 아이들한테도 이 하지불안증후군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들어보셨겠지만 목류병, 야경증 이런 질환도 있을 수 있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이라고 하는 거는 잘 때 코골을 많이 골거나 코를 이제 골다가 숨을 못 쉬는 현상으로 인해서 이 수면 장애가 나타날 수 있는데요. 제가 다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코골이는 잘 때 나타나는 잡음이죠. 우리가 정상적으로 기도에 공기의 흐름이 넘어가야 되는데 그 기도의 흐름이 어딘가에 방해가 생기기 때문에 인체가 과도하게 공기를 들이마시는 과정에서 목젖이나 연구개가 떨려서 나타나는 호흡 잡음을 우리가 코골이라고 하는데 이 코골이는 기도가 좁아져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이 코골이가 요즘 얼마나 많냐면 보통 50대 남성의 3분의 1, 60대 여성의 3분의 1 정도가 코골이를 표현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코골이는 질환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는데요. 이 코골이가 좀 더 심해지면은 기도가 완전히 폐색이 돼가지고 잘 때 숨을 쉬지 못하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수면 무호흡증 또는 폐색성 수면 무호흡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최근에 어떤 그 언론 발표를 보니까 이 코골이 환자의 75%가 수면 무호흡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이 수면 무호흡을 가지고 1시간에 10초 이상을 6회 또는 7회 이상 나타나는 경우를 정의를 내리거나 6시간 동안 30회 이상의 우리가 10초 동안 숨을 안 쉬는 걸로 정의를 내리긴 했는데요. 그리고 그 시간이 어느 정도에 따라서 경도, 중등도, 고도 이렇게 분류를 하긴 했는데 요즘에는 이 빈도수가 너무나 높아지기 때문에 수면 무호흡이 한 번이라도 보이는 경우라면 치료의 대상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코골이의 원인은 무엇이 있을까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WHO라고 하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코골이의 가장 큰 원인은 비만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요즘에 사실 이제 여러 가지 목적으로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살이 찌면 외형적으로 보기 싫거나 미용적인 목적,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 대사증후군처럼 문제가 있는 것 외에도 이 코골이와 코골이 합병증인 수면 무호흡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꼭 염두에 둬야 될 상황인 거고요. 상식적으로 코골이가 이 비만의 원인이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인후두부 자체에도 지방이 침착되니까 기도가 좁아져서 생길 수 있는 패턴일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비염이나 축농증 같은 이 호흡기 질환이죠. 특히 이제 상호흡기, 그러니까 상부 인두 호흡기 질환 같은 경우가 생긴다면 당연히 코 자체나 우리가 이제 인후두 자체의 어떤 통로가 좁아져서 코골이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저희가 보는 거가 이제 그 편도, 아데노이드 또는 이제 혀뿌리가 되게 두껍거나 이런 문제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구조적으로 이 얼굴 중에 이제 상악과 하악이 있는데 이 하악의 구조가 되게 좁거나 작아서 그리고 약간 뒤로 좀 밀려서 그래서 그 기도를 좁게 만들어서 코골이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는 이제 좀 약간 비대하시면서 물론 비만의 패턴일 수도 있는데요. 목이 짧고 두꺼운 분들한테 이제 체형적으로 코골이가 많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으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환자분들이나 일반 사람들을 볼 때 좀 이렇게 키가 좀 작고 땅땅만 하시면서 목이 짧은 분들은 코골이가 의심된다고 얘기를 많이 할 수도 있죠. 이런 코골이 말고 또 하나의 코골이 패턴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노인성 코골이인 거인데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분류가 아니더라도 코를 많이 골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큰 이유가 뇌기능 저하, 브레인 펑션이 떨어져가지고 그냥 코를 고는 겁니다. 이런 사실 노인성 코골이 자체는 치료를 하기가 좀 힘든 패턴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런 코골이 자체를 양방에서는 수술적인 방법과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비만의 원인이라면 비만에 해당하는 치료를 하는 거고 비염의 원인이라면 비염의 수술을 하는 거고요. 뭐 양악 수술을 하기도 하고 이런 방법을 하고 최근에는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에 가장 많이 하는 비수술적인 방법으로는 이제 양압기라는 처방을 합니다. 그리고 턱관절 교정 장치를 이용해 가지고 이 코골이 자체를 개선시키기도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마지막 패턴은 이제 사실 한의원에서도 이런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을 충분하게 잘 관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코골이는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비한이라는 표현을 써서 동의모험에도 언급이 되고 있는데 폐라고 하는 장기와 심장이라고 하는 장기의 문제점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폐에 열이 많거나 폐의 발산 기능이 떨어지거나 폐의 숙관 기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이제 심장에 열이 쌓여가지고 나타나는 변화를 분류해서 보고 있는데요. 여러 코골이 자체를 잡아주는 처방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처방 외에도 코 자체 치료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코 외치 방법을 통해 가지고 코를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이제 뭐 내시경을 통해 가지고 코 상태를 봐서 그리고 꼭 우리가 수면 다원 검사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그 간단한 코골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코 상태가 어떤지를 코골이 상태가 어떤지를 분류한 다음에 코에다가 추나 방법을 통해 가지고 통로를 넓혀주거나 비강 사회를 통하거나 아니면 면봉을 이용해 가지고 합의각기 자체 자극을 주는 방법 그리고 한약 자체를 증류한 형태로 바꿔서 코에다가 도포를 해주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도 즉시 코골이 상태를 많이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이 발전되고 있으니 우리가 이제 코골이가 심할 경우에는 꼭 뭐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한다, 양압기를 낀다 이런 불편감 외에도 근처의 한의원에 가셔서 진단과 치료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수면 장애와 코골이 수면 무호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